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 하도 여러분들이 뭐라 하셔가지고 머리까지 또 정리하고 왔으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이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하게 또 올라갈 만한 흐름이 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올지 또 지켜보면서 또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뭐 원래도 지난해도 굉장히 좋았지만 어제 이제 미국 뉴욕 증시 첫 시작이 사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하락 마감한 이유가 뭐 테슬라의 지금 뭐 인도량 감소, 연간 처음으로 이제 인도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급락이 나와주고요. 자, 그러면서도 뉴욕 증시가 이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의 여파로 웬만한 이 기업들이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원래가 뭐였다? 원래는 이 25년도가 정말로 굉장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도 25년도에는 오히려 더 좋은 강한 상방에 대한 이 전망을 내놨던 게 25년도예요. 근데 사실상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여파로서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뭐 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 뉴욕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요. 웬만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다 강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제 시장이 무너졌음에도 또 굳건하게 지켜줬던 그런 기업들을 또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S&P 500을 봤을 때 웬만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들 뭐 애플 뭐 다 하락이 나와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상승 역시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앞서 썸네일에도 1월 7일 이후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 때문이냐? 지금 이제 우리 다가오는 CES 일정 있죠, CES. CES 일정이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도 이제 6년 만에 기조 연설을 또 이제 우리가 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엔비디아와 함께 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뭐 한다? 자, 과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부터 사실상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투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발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던 부분 제가 또 안 보여드렸네. 자, 보면 알겠지만 뭐 엔비디아에 대한 뭐 퀀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스템 관련돼 있는. 근데 이게 부각받지 못했던 부분은 뭐 때문이었다? 양자 컴퓨터가 사실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약했던 거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협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해가지고 뭐 지속적인 협업, 뭐 쿠다 관련되어 있는 쿠다 큐 플랫폼이라든지 뭐 지속적인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 CES에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 때문이냐? 당장 작년에 사실 뭐가 있었느냐? GTC 2024가 있었죠. 이때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실질적인 젠슨왕이 지금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로보틱스와 함께 뭐 6G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젠슨왕이 말하길 뭐 했다? 지금 이 양자 컴퓨터 디벨로프먼트 해가지고 지금 발전이다. 이 젠성이 언급한 게 지금 양자 컴퓨터가 있는 퀀텀 컴퓨터의 기술이 이 발전이 엄청난 발전 중 하나가 양자 컴퓨터라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극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CES 이번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젠슨왕이 이제 기조연설을 이제 또 진행하게 되면서 이 또 양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GTC에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해요. GTC에서 당장 작년
GTC 2024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이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자 컴퓨팅 산업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또 어떻게 구동할 건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옆에 앉히고 싶다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뮬을 뭐 하고 싶다면서, 양자는 일종의 양자 뭐 가속계 대각선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극찬을 해요. 이런 인물이 뭐 할 확률이 크다. CES 2025에서 동일하게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는 이 AI를 통한 이 산업에 대해 있어서 AI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반사이익, 랠리, 여기서의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시장에선 앞으로의 엔비디아를 뭐로 노려본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로도 노려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10,000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10,000를 그 당시에 샀으면은 이제 $82만 해가지고 벌써 13억 정도가 됐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그럼에도 뭐 한다? 이 $10,000를 지금 $1,000를 지금 살 것인가를 했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 엔비디아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상승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 보는 게 시장에서 보는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제가 1월 7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뭐 때문이겠어요. 지금 당장 이제 1월 7일에 이제 CES가 우리가 또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아직 양자 관련되어 있는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확정적인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에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가 양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주제를 발표했을 때 왜 아이온큐가 또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지금 진행하는 양자 관련되어 있는 게 쿠다라고 보시면 돼요. 쿠다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과거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자, 아이온큐죠. 그래서 작년에 발표 나왔던 게 아이온큐가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쿠다큐 플랫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만약에 정말로 이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쿠다 관련되어 있는 이 플랫폼과 함께 양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줬을 때는 가장 큰 반사익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건 사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온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7일 이후에 추가적인 아이온큐에 대한 상방 시세가 더 나와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1월 7일이면 당장 다음 주죠. 그래서 이 12월 말에 이 리밸런싱 효과를 통해 가지고 뉴욕 증시를 크게 찍어 누르면서 양자 컴퓨터 섹터들도 굉장히 크게 많이 찍어 누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흔들어 주고 물량도 추가적으로 잡아주고 이번 1월부터 본격적인 또 추가 상방으로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래서 $35, 저는 아이온큐가 앞으로 좀 뭐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35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 또 안 보여드렸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서 차트를 크게, 여기 나오죠, $35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고가 패턴을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신고가 패턴이 나와줬을 때는 통상 이런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45 정도로 고점을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1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100%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90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100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지금 시장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해외 주식만 너무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가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주제로서 이야기를 하는 좀 그런 전문가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쿠다 관련되어 있는 쿠다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양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를 국내에서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아톰 같은 게도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찾아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내 기업 중에서도 뭐 한다.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생태계 진입한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에 이제 반사익 숟가락을 얹은 기업이 있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고 하면요. 국내 유일의 양자 컴퓨팅 기업인 SDT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애니온이라는 기업이 엔비디아와 이제 큐다큐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뭐 양장도 쭉쭉쭉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SDT가 사실은 애니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니온과 SDT는 엔비디아 슈퍼칩과 연동한 20큐비트 시스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에는 SDT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DT라는 기업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비상장 기업이 아직. 그래서 지금 과거 202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 준비하고 있는 거고 25년도 만약에 진짜 상장된다고 하면요. 국내 1호 양자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 특례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앞서 뉴스 자료에서 보여드렸지만 국내 1호 양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어디 기업과 뭐 양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뭐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이슈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양자 관련되는 대표적인 이런 진짜 양자 영역에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SDT라는 기업이 상장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이런 전망,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걸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ST라는 기업 자체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매수하던가 아니면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 관련되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뭐 지분 투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투자를 한 기업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들도 보면은 이런 거래소에 투자를 이전에 했던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분 및 투자를 한 기업을 찾는 게 좋고, 자, 그래서 SDT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투자를 진행한 게 무림 PMP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림 PMP가 있고요. 시공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유일 양자 컴퓨터가 되어 있는 미국 엔비디아 관련되는 양자 컴퓨터 생태계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좀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최근 거래 잘 터져주고 있고요. 단기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 시장 무너지면서 무너뜨렸다가 거래 터트리고 지금 물량 수화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2,800원대를 크게 안 깬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시공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 추세 때 돌파하고 지금 완전히 압축되어 있죠. 그래서 시공테크도 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때 잘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최근 거래도 많이 터지면서 물량을 쏘아 붙였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방 흐름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해외 주식을 이제 아이온큐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요, 시공테크라든지 무림 PMP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